누르겠습니다. 나와서 진행해 주시면 오시면 사진 찍을까요? 한번 잠깐 대기하시고 보겠습니다. 왜요? 아니면 발표를 발표하는 순간 오면 그때 사진 찍을까요? 아니요? 잠시 물 좀 마시면 돼요. 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질문할 때 질문도 좀 하고. 네. 그 남의 발표는 코드도 좀 잘 쓰셔야 돼. 그래야 많이 들려. 그리고 수업 때 제가 이 교재를 다 쓸 거라서 그 여러분 책 그 세 권 받으셨죠? 네. 그 보면은 이거 두 번째 다 수업 진도로 다 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고 오시고 수업도 다 적어두세요. 네. 팔아먹지 말고.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옆에 가면 팔려 있더라. 수업 끝나고 나오면 뭐가요? 한 것이 팔리고 있던 거가 기념니다. 사실 있더라. 네? 안 보이는데. 그러면 5,000원에 팔아요. 담배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되겠죠. 두 분만 기다려. 진짜 엘리베이터 앞에 지금 있어요? 저희가 먼저 와가지고 나랑 있읍시다. 이제 단지 나랑 있읍시다. 어제 벤치로 인상 쓰지 마시고 위에 한번 내주시고 사진 찍으면 하나 둘 셋. 진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조 조장 장채윤입니다. 저는 1조 조장이고 이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이랑 이제 마이 페이지를 맡은 1조 조장 장채윤입니다. 저는 가게 입력 가게 예약한 입력 수정 삭제를 맡은 류명주입니다. 네 저는 타임라인 그러니까 팔로우 좋아요 게시판 댓글 그렇게 네 가지를 기능을 구현한 박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철범이고 저는 검색창 관련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조 조장 장채윤입니다. 저희 자리의 민족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팀원분들 이제 역할이랑은 소개드렸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전에는 코로나 문화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배달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안전해지면서 조금은 이제 외식 문화가 생겼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직접 식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당에 이제 자리도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그거에 이제 좋은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캐치 테이블을 참고해서 저희도 이제 자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 개발 환경, 코드 리뷰, 이제 후기수인데 저희 먼저 구성은 이제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테이블이 총 9개가 있습니다. 여기 팔로우, 리뷰, 코멘트, 헐트,
그리고 북마크, 웨이팅, 블랭크, 멤버, RSTR 조인. 여기 RSTR 조인은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직접 넣은 테이블입니다. 유즈 케이스는 이제 비회원이랑 회원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 제작했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은 무조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식당 목록 볼 수 있지만 밑에 내 컴퓨터 저차 오른쪽 구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회원은 이제 먼저 회원가입이랑 로그인해야 이제 유저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식당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코틀린을 썼고요. 저희 백엔드는 이제 마이스컬이랑 스프링부트도 이제 저희는 JPL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JPL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는 마이바티스 써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이제 메인 페이지로 오게 돼서 저희는 이제 메인 페이지와 이제 검색, 타임라인, 마이 다이닝, 마이 페이지로 이제 5개의 기능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로그인과 마이 페이지인데요.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그인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마이 페이지인데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나의 리뷰랑 북마크 그리고 설정과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고요. 북마크는 이제 저기 메인 탭에서 이제 식당 리스트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북마크를 등록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기능들은 이제 로그인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먼저 컨트롤러에서 이제 get 유저라는 이 매핑과 get 매핑과 이제 get 체크라는 get 매핑을 통해서 먼저 작업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여기 그 체크 로그인이라는 이제 변수 같은 거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유저 서비스에 get 체크라는 곳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그 회원 정보가 이제 그 테이블 마이스콜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0일 경우는 이제 회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 비번에 입력하라는 거를 주고요. 이제 회원이 아닐 경우 이제 다시 회원이 0이 아니고 1일 경우에는 이제 다시 체크를 해서 아이디랑 비번이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디 비번을 확인해서 맞으면은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공유 프리퍼런스라는 함수에 이제 값을 넣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이제 각각 이제 기능에 뿌려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기능은 이제 북마크인데요. 먼저 북마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메인 리스트에 있다 보니까 메인 리스트에 보면은 출력하는 리사이클 뷰를 출력하기 위한 마이 어댑터 내에서 이제 버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 넣었는데요. 먼저 북마크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제 북마크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마크가 이제 0이면은 아이콘을 이제 흰색 바탕으로 해주거나 이제 만약에 북마크가 있어서 1이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북마크의 아이콘을 그 색상이 가득 찬 걸로 변경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된 거를 이제 만약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또 북마크를 체크해서 그 누른 버튼에 북마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마크 넘이 1일 경우 이게 있을 경우인데 여기서 있을 경우여서 여기서 유저 서비스 점 여기 보시면 딜리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북마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있을 경우는 북마크를 제거하고 이제 0이 다른 쪽에서는 이제 0일 경우는 북마크가 없을 경우입니다. 북마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북마크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북마크를 넣어줬는데 이 북마크는 저희가 바디로 해서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북마크의 모든 정보를 기입해서 이제 넣어서 이제 북마크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북마크를 등록한 거에 이제 다시 이제 스프링으로 넘어와서 스프링에서는 이제 저희가 포스 매핑으로 보내니까 이제 넣고 이제 북마크를 넣으면은 처음에 넣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민족 오향 족발이라는 게 없습니다. 위에는 이제 복마크를 넣어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민족 오향 족발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민족 오향 족발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복마크를 이제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제 마이 페이지 탭에서 프래그먼트 안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쓰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리사이클러 뷰에 이제 있지만 왼쪽에서 이제 그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그 BM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저 아이디를 넣어서 그 유저의 이제 리스트를 가져오는 건데 이게 리스트는 이제 반환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돼야 되니까 리스트 북마크 형식으로 반환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을 어댑터에 넣어서 어댑터에 이제 값을 이제 다시 돌려서 출력하는데 이 출력하는 구간이 바로 이제 출력하기 전에 여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제 스프링에서 리스트를 출력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셀렉트 별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 아이디 해당 유저의 이제 리스트만 출력되게 이렇게 해서 작업한 것이 바로 뒤에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프래그먼트를 마이 페이지에 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왼쪽이 그 탭 리스트인데 탭 리스트는 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즐겨찾기랑 리뷰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북마크를 넣을 곳은 즐겨찾기 안에 이렇게 넣을 거라서 이제 즐겨찾기는 북 프래그먼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이 페이지 안에 넣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결과가 이제 여기는 왼쪽은 로그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북마크가 출시된 마이 프로필 페이지인데 이제 즐겨찾기 탭이 이제 북마크 프래그먼트로 작업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마크 작업은 이제 아까 보시면은 북마크가 없을 때는 이제 하얀 배경, 있을 때는 초록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업하면서 이슈가 있었던 거는 프로필 사진 작업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스프링이랑 마이스크롤만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DB에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사용자도 이제 그 사진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제 그래서 베이스 64로 이제 값을 넣어서 인코딩을 완료해서 DB에 넣었지만 이제 불러서 값은 들고 왔는데 그 디코딩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해결해보다가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중단해서 그냥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 페이지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서로 지금 보니까 서로 이제 질문 안 하려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제가 질문 겸 뭐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은 그 북마크 아이콘이 있죠. 네. 그 아이콘의 배경을 이제 색을 입히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북마크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을 이제 셋 리소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 버튼에 이제 이 버튼이 이미지 버튼이다 보니까 이제 src 속성으로 이제 바꾸는 거 가지고 그 북마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빈 배경에 그 그림을 넣어주고 북마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꽉 찬 배경에 그림을 넣어주도록 작업했습니다. 발표는 엄청 잘했어요. 엄청 깔끔하고 되게 설명도 잘하고 PPT도 준비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시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방에 나중에 막판에 다 하실 겁니까? 마지막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나 뭐 이런 거 군더더기도 없었고 발표 엄청 잘하셨어요. 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메인도 제가 발표를 진행합니다. 예.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에서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가게 정보를 보거나 뭐 이제 저희가 웨이팅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검색도 이용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랜덤으로 주어지는 프래그먼트 4가지를 이제 넣어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기 순으로 볼 수 있고 동네별로 볼 수 있고 장르별로 볼 수 있고 이제 실시간 웨이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웨이팅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 예약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를 5가지를 눌렀을 때 이제 저희가 식당을 자세히 봐야 되니까 이제 식당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작업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쓴 공공 데이터 구간인데요.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이제 서울관광재단에서 주는 그런 식당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식당 정보를 저희가 공공 데이터에서 쓰기에는 이미지랑 식당 정보가 약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정보 모든 정보랑 그 이미지 정보를 이제 저희가 합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파일 형식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먼저 마이스컬에 넣어서요. 그런 다음에 그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저희가 조인해서 파일을 이제 다시 빼내서 이제 각각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RSTR 조인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식당 정보도 있고 이제 이미지 정보도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메인 탭의 이제 스프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리스트를 출력하기 위해 주로 리스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리스트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불렀을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이렇게 따라락 네임부터 이제 주소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저희가 이용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썼는데 이제 여기 레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거 주소 이게 제 주소인데 제 주소는 아니네요. 이거 주소인데 이거 저희는 스프링에 쓰다 보니까 이게 로컬호스트로 돼 있고요. 로컬호스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슨 라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팩토리 생성해서 이제 그거를 빌드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연동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메인에서는 이제 리스트를 쓰다 보니까 여기 리스트로 이제 반환 주기 위해서 리스트 랜드 RSTR을 이제 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마이너트랑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목록을 부르기 위해서 리사이클 뷰를 쓰기 위해서 어댑터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어댑터인데 여기가 메인 크기 리스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메인 리스트를 아직 값을 넣어주는 것은 다른 쪽에 있어서 이제 값을 들어올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값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RSTR 모델인데 각각의 이제 텍스트에는 각각의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글라이드 그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프레그먼트를 아까 4개를 랜덤으로 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랜덤으로 쓰는 것을 이제 뷰에서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프레그먼트를 사용해서 이제 4가지 총 0부터 3까지 4가지를 해서 생성시키도록 하는데 그때 이 값들을 대입해서 푸스로 이제 번들로 프레그먼트는 번들로 아마 그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들에 넣어서 이제 각각의 프레그먼트에 뿌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게 랜덤으로 가져온 리스트인데 이 랜덤 리스트는 어떻게 가져온지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거를 이제 뷰 페이지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저희는 설정했고요. 이렇게 작업된 것이 잠시만요. 뷰만 적혀 있네요. 일단은 스프링은 나중에 아마 있을 거라서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식당 눌렀을 때 이제 값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눌렀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인텐트 여기는 액티비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텐트로 이제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통해서 이제 값을 다 전달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값을 받아온 건데 그걸 값을 받아온 것도 이제 그 각각의 뷰에 이제 꽂아서 뷰에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또 이제 총 이제 아예 그 메인 리스트가 나오는 구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랜덤도 아니고 그냥 쭉 나열돼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리스트를 부르기 때문에 콜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받고요. 이렇게 해서 이 리스트를 아까 어댑터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어댑터에 이제 넣어서 이제 출력하도록 작업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터 작업인데요. 이제 그 검색 기능이 솔직히 그 밖에 더 있는데 여기는 소형적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더 편하라고 들어가 있는 검색 기능이라 그 안드로이드 안에서 필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컨테인 R 안에 이제 네임의 컨테인 이제 이게 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출력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검색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 출력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 이그노 케이스로 적혀있는데 이거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댑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인기 순위입니다. 인기 순위. 저희가 인기 순위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DB에 보면은 RSTR 파퓰레이터라고 그 평점이 있습니다. 그 평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평점 순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 순위는 평점 순으로 나열해서 이제 이렇게 필터를 갖춰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 평점 순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서 작업했습니다. 스프링이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메인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다 발표 잘해서 그냥 일단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해서 일단 한번 얘기하는 건데 그 중간 데이터 넘길 때 지선 컨버트를 써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그 레트로피 쓸 때 네. URL 주소를 백 서버다는 주소를 입력하고 네. 그 밑에 add해서 지성 컨버터 그거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 기능을 왜 쓰나요? 그게 제이슨 형태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잘 대답하셨어요. 이게 아, 뭐냐면은 기억이 중간 데이터 우리가 지금 형식이 다 제이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이슨 형태의 중간 데이터로 직렬을 역직렬을 해주는 그 컨버터가 지선이에요.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디폴트로 잭슨이 보통 라이브러리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데이터로 제이슨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각 서버에 전달하게 되면 네. 서버에서는 제이슨으로 받은 거를 그 문자열을 다시 또 디코딩해서 해당 객체로 이걸 이제 역직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서 물어보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에서 네.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번들 객체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번들 객체가 뭐 하는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번들 객체가 뭐냐면은 우리 그때 액티비티 공부하셨을 때 인텐트에서 단순히 첫 번째 우리가 페이지 이동 먼저 스타트 하셨고 네. 두 번째는 페이지 이동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쓰셨던 공유 프레퍼런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번들이라는 거는 사실상 객체입니다. 객체라서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그리고 생명 주기가 있잖아요. 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제가 막 CSR, PS도 좀 기억나십니까? 그거 했을 때 on create 그리고 이제 뭐 save the instance 아무튼 세 개의 생명 주기에서 번들 객체가 그 인자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on create 메서드 호출이 되면 그 번들 객체가 최초로 메모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 객체 안에 담아져 있던 내용이 create 생성이 되었을 때 화면상에 그 파일을 내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들이라는 객체는 사실상 임시 저장소처럼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네. 임시 장소. 그 쉐어드 프레퍼런스라 해서 전체 액티비티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하나의 세션처럼 쓰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용도로 번들이라는 것도 하나의 파일 임시 저장소처럼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랑 그 생명 주기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프래그먼트에서 번들에다가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번들이라는 객체의 용도가 약간 임시 저장소 같은 개념이더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으면은 완벽했어요. 뭐 다 발표 잘했어요. 잘했고 뭐 딱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잘했고 이어서 할 겁니까? 네. 자, 검색도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큰 게 이제 검색을 해서 카테고리 두 종과 이제 텍스트로 검색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당의 이름을 검색하는 거고요.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역별이랑 이제 업종별로 검색하는 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이 검색된 것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리사이클러비로 이제 다시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뷰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먼저 검색의 이제 카테고리인데요. 카테고리는 이제 업종별과 지역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종별의 이제 스프링 작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제 하는데 그 업종과 이제 지역과 저희가 검색이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이름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이름 사이에 있는 값을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이크를 써서 이제 쿼리문에서 라이크를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에서 쿼리문에서는 이제 라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콘캣처럼 이제 써야 이제 저희가 그 퍼센트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종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그 DB를 보시면은 이제 업종에서 RSTR 리스트가 이제 한식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식만 주로록 나열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라이크는 콘캣을 써서 이제 퍼센트를 넣어서 이제 분류 작업했고요. 이제 지역별은 이제 제가 중구라는 거를 검색해서 테스트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구만 이제 나열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업종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타입을 1부터 7까지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이 총 거의 저희가 들고 온 그 식당 리스트에서는 7개 정도의 카테고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업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 7개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의 이름을 각각 카테고리 그 분류할 것으로 이제 정해줬고 이제 그 업종을 이제 버튼의 이름으로 가져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 getType 이 getType이 이제 업종을 찾는 건데요. 아까 쓴 그 스프링에서 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RSTR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이제 다시 리사이클러비에 넣어서 이제 출력하도록 작업하였고요. 지역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봤는데 이제 6개의 지역밖에 안 보여서 버튼도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의 이름도 똑같이 업종이랑 똑같이 이제 지역도 그 버튼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되는 그 리스트를 가져온 것이 바로 여기서 리사이클러비에 넣어서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검색인데요. 텍스트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 결과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카운트를 해서 진행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라이크를 써서 이제 콘캣 퍼센트를 쓰기 위해서 콘캣 써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이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별을 해서 이제 그 테이블을 그 출력되는 값을 이제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검색한 거 여기는 점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텍스트 검색은 이름에서 검색되다 보니까 이제 이름 RSTR NM을 보시면 여기 점들이 있는 거 보시는데 여기 점이 있을 경우 이제 다 출력되도록 해서 이제 모든 이제 리스트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된 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뷰에서는 저희가 그 먼저 카운터를 이제 검색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카운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면은 이제 검색이 1 이상이면은 일단 하나라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리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식당의 그 검색 결과의 리스트를 불러오게 하였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에 반대 잠시만요. 그거 해주셔야 돼요. 눌러주십시오. 이거에 반대 작업에서 이제 0 밑으로죠. 이제 0인데 그게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니까 이제 없을 경우에는 그냥 검색 결과가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띄워주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업종은 1부터 이제 7개까지 버튼이 있고 업종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업종 한식이라는 거 여기 한식을 눌렀을 때의 경우라서 한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는 지역이 1개부터 6개까지 총 6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구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중구들이 나오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검색에서 또 점을 검색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름에 점들이 들어있는 것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좀 그거는 DB상 일부러 넣으신 거 아니면 원래 DB에 데이터 뜰게 있었던 점이요? 네. 아, 추가를 했을 때 그- 추가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DB에 원래 있었던 여기 그 괄호 안에 있는 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한 건 없습니다. 그 점으로 리스트 검색하는 게 조금 좋아 보여서 아니면 그리고 딴 거는 딱히 뭐 내용 너무 잘해서 별 얘기할 게 없고 네. 아까 그 그림 잠깐만 뒤로 한번 궁금한 게 타입 1이랑 타입 7 버튼 저게 의미하는 게 뭐죠?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ID 값 줬습니다. 그래요? 저게 그냥 ID 값입니다. ID 값이요? 네, 각각의 버튼의 ID. 있었는데 7개? 왜 7개지? 6개밖에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적었습니다. 6개 맞죠? 네, 제가 반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아가 7개 이게 지역이 7개인데 버튼 반대로 적었습니다. 이거. 이게 교수함 채반에 심심해서 제 실수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발표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아니 너무 앞에 이렇게 세게 해보면 뒤에 이거 긴장돼서 하겠나? 편안하게. 그 박서연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코틀린에 대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설명이 부실할 수도 있고 PPT를 잘 못 만들어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타임라인은 이제 리뷰 페이지가 메인입니다. 그 리뷰 페이지는 이제 MySQL 스프링 부트로 이제 그 리뷰 팔로잉 댓글 좋아요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누르면 이게 거기서 이제 구현이 되게 나타나게 돼 있고 리뷰 페이지는 프래그먼트가 리뷰랑 팔로잉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팔로잉 프래그먼트는 이제 그 팔로잉을 누르게 되면은 팔로잉 그 탭 바 밑에 이제 팔로우 리스트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 리뷰는 이제 크게 이제 댓글, 좋아요, 팔로우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리뷰에는 이제 리뷰와 팔로잉 프래그먼트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리뷰 액티비티는 아까 설명하듯이 이제 리뷰랑 팔로잉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게 그 스크린샷 한 건데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리뷰가 올라 있고 리뷰, 댓글, 좋아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이건 이제 리뷰 등록하기를 구현한 건데요. 리뷰를 이제 해서 리뷰 등록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하고 이제 이렇게 리뷰를 쓸 수 있고 평점을 쓸 수 있고 이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리뷰 페이지 메인으로 해서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리뷰
액티비티 이제 아까 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은 건데 조금 많아서 이게 구조 순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리뷰 어댑터가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이게 모델을 썼고 모델이 이제 이렇게 받아서 리뷰를 받으면은 그 알다시피 이제 스프링 이게 스크린샷인데 앞에 있던 유저 서비스를 받아서 컨트롤러에서 래퍼를 받아가지고 MySQL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뷰 수정을 할 때 이제 쓰는 이제 데이터고요. 왜 안 계시? 이건 리뷰 R이라고 이제 그 테이블 그 MySQL에서 했던 그 테이블 그 값입니다. R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등록하는 뷰 액티비티고요. 레지스터 뷰 액티비티고요. 자꾸 안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반복인 같은데 이제 구현이 이렇게 됩니다. 리뷰 왜 적어놨지? 그리고 이제 get 리뷰 액티비티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리뷰를 이제 쓰면은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면 이제 그 하나만 이제 보게끔 한 코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리뷰 댓글인데요. 댓글은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렇게 보면 이게 댓글 다는 걸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댓글을 이제 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정과 삭제가 있고 이제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댓글 목록에 이제 댓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하다시피 액티비티, 업데이트 액티비티, 이렇게 어댑터, 모델 유저 스페이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스프링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MySQL을 보면 이렇게 댓글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은 좋아요를 구현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이제 좋아요고 이제 이거는 그 뒤에 이제 팔로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뷰 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프레그먼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델하고 유저 스페이스 유저 서비스 밖에 없고 그 이제 그거를 똑같이 받게 되면 이렇게 MySQL에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그 설명하듯이 그 팔로잉 하기인데 팔로잉 하기도 그 좋아요랑 같이 리뷰 프래그먼트 안에 있고 모델이랑 유저 스페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팔로우를 누르면 팔로잉이 바뀌면서 팔로잉 탭 밑에 이렇게 리스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거 좀 반복한 거고요. 그 역시 똑같이 이제 팔로잉 이제 프래그먼트에 이제 어댑터로 넘어가서 이제 모델 값이 이거니까 이제 유저 서비스를 여기 있는 걸 받아가지고 유저 서비스 컨트롤러 매퍼를 통해서 이제 MySQL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 기능 구현 설명을 다 했고 코드에 대해서 코드 구현의 리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코드 리뷰는 이제 팔로잉을 하게 되는데 그 팔로잉을 할 때 이제 조금 고민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선정했는데 그 팔로잉 같은 경우는 그 증가 더하기 그 팔로잉을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게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팔로잉 리스트, 팔로잉 이제 카운트, 딜리트 이렇게 다 이제 표현을 했고
아 이거 순서를 역으로 적은 건데 그냥 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DB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매퍼랑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보면 알다시피 팔로잉 리스트 카운트 레지스터 이렇게 딜리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게 뭐야? 왜 있지? 이게 이제 그 유저 서비스 팔로우 부분에 유저 서비스가 되고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보면 체크 팔로우라고 그 팔로우를 이제 누르거나 빼거나 하면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체크 팔로우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좀 많아가지고 뒤로 이어가면 이 아까 그 체크 팔로우가 있던 이제 리뷰 어댑터 코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받아서 팔로잉 어댑터 뷰 홀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바인딩에서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템 레이아웃이라고 아까 그 리뷰 프래그먼트 할 때 그 리뷰랑 팔로잉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지금 이 코드가 그 부분이고 아까 설명하다시피 이제 그 액티비티의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어댑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팔로잉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뒤에는 그냥 워크 스페이스 그냥 표현한 거고요. 이제 이슈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듯이 이제 팔로잉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쓰다 보니까 DB 설계랑 그런 게 조금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뷰 쪽에 이제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뷰 쪽에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어볼 게 조금 많은데 그 아까 유저 서비스라는 의미가 뭔지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본 유저 서비스가 아까 안드로이드 레트로핏 쪽에 유저 서비스가 하나 누구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스프링 부트로 와서 그 데이터 클래스를 유저 서비스라고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로 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저 서비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혹시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그게 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전부 돌아가요. 네. 여기 한 번 더 뒤로. 여기 보면 레트로핏 유저 서비스로 적혀 있죠. 이게 저게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레트로핏인데 글을 이 부분만 그 레트로핏이란 걸 안 지우고 해가지고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반복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보는 게. 아니 이전 여기서 여기 그 보면은 왼쪽에 유저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색해서 컴퓨터로 가잖아요. 네. 저 유저 서비스가 저 데이터 클래스 아닌가요? 그 앞에 그냥 이게 너무 그게 잘렸다 싶어서 앞에 거를 설명한다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색표로 되니까 구조가 네. 마치 이제 레트로핏의 본인의 의미는 이제 유저 서비 같은 유저 서 연결 고리처럼 이렇게 썼는데 네. 용어를 다시 오른쪽 유저 서비스 해버리면은 분명히 데이터 클래스인데 유저 서비스라니까 보통 스프링에서는 이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잖아요. 네. 보통 정방향이라고 하면은 일단 스프링에서 무조건 이제 뭐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서 어떤 컨트롤인가 이거 설정 이제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유저 서비스가 마치 받아서 유저 서비스 컨트롤을 가는 것처럼 일단 구조가 일단 설명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네. 수가 있어요.
네. 저거 저렇게 쓰면 바로 지적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좀 잘못됐고. 네. 그리고 왼쪽 첫 번째 저거는 데이터 클래스 유저 서비스라는 문구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에서 바로 래퍼로 절대 안 가요. 그거 스프링을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저거 보면 바로 저거 잘못됐다 바로 지적 바로 들어가요. 저거 다시 그거 작성하셔야 돼요. 저거 그대로 포풀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강탈이에요. 아시겠죠? 네. 절대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차라리 그냥 코드 저기 화살표가 아예 없어버리면은 안 보이니까 제대로 그냥 자세히라도 안 보겠지만은 저게 너무 눈에 확 띄잖아요. 구조라고 했지만 저 구조가 틀린 구조거든요. 저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 할 때 항상 아무리 줄여도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이제 래퍼로 와서 DB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 설명에서 저게 조금 일단 너무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봤고요. 저 고치셔야 돼요. 네. 저거 그대로 쓰면은 안 됩니다. 안 쓰기만 못해요. 아시겠죠? 그거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능을 앞에 명세서 얘기하실 때는 뭐 일단 했는데 코드 리뷰에서 네.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 팔로잉 구조 있죠. 네. 그 팔로잉 구조를 설명할 때도 일단은 구조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팔로우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해서 시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기능에 대해서 코드 리뷰가 아니라 그냥 그 코드 리뷰이지만은 일단 메서드 종류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로직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만약에 그 팔로잉 구조를 하려고 한다면은 좀 더 준비를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PPT도 조금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독성이 거의 없어요. 네. 본인도 아까 모나나 보고 모나나 봤죠? 네. 그 코드를 치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치가 엄청 네. 많아요. 네. 그거 다 고치셔야 돼요. 네. 네, 고생했어요. 일단 쉬었다고 합시다. 네. 이거 못 고쳐요.